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대변인 최한나입니다. 우리나라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사회 속 의료를 말하다라는 취지로 준비한 의사소통 벌써 세 번째 코너입니다. 오늘 또 일본 관서 외국어대학교 강구승 교수님을 모시고 다른 나라들은 이런 의료 문제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고 있고 의사 정원 어떻게 조절하고 있는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양부장입니다. 오늘도 또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의사 정원을 좀 조절을 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고 있는지 좀 말씀 주시면 저희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의정 갈등, 의대 정원과 관련된 이런 사회적 혼란 저희가 잘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준비해 주신 내용이 영국의 사례네요. 네. 예. 이제 이 의대 정원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시는 분들 또 이제 정부에 계신 분들이 이제 다른 나라 사례들을 많이 언급을 하셨거든요. 네. 이제 뭐 어느 나라는 뭐 의대 정원을 늘린다더라, 뭐 이렇게 많이 늘린다더라. 뭐 그런 그 사례 중에 뭐 영국도 나오고 뭐 독일도 나오고 뭐 미국도 나오고 여러 이제 케이스들이 나오는데 그 사실은 실제로 좀 그 한꺼풀 벗기고 안에 그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과정 또 네. 실제로 이제 일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면은 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언론이라든가 뭐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들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그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네. 같이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오늘은 특히 그 중에서도 좀 영국의 사례. 예. 왜냐하면 지금 한국 언론에서 많이 그 얘기가 되는 게 영국이 뭐 의사가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네.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예.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한다. 네. 의사 공급을 늘리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영국도 그렇다는데 우리나라도 그럼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근거로서 예. 이 영국이 어떤 주요한 어떤 사례로 예. 많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과연 실제로 영국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한번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그럼 준비해 주신 내용 슬라이드 보면서 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제목은 이제 의사 수급 문제와 의대 정원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국 얘기를 중심으로 할 거고요. 이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 네. 이 히스토그래프죠. 네. 저는 지금 영국의 그 의료 체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그래프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게 뭐냐면은 여기 지금 How many doctors have applied to work overseas in recent years?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가 해외로 가려고 하면은 네.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짐 싸서 이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면허도 정리하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 영국 정부에다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서류를 내야 돼요. 예. 근데 근데 물론 이제 서류를 냈다고 다 가는 건 아니고 중간에 또 많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여기 서류를 내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해외로 실제로 그 전직을 한다. 직장을 옮긴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숫자가 보면요. 여기 네. 보시면 2018년부터 통계가 나오는데 2018년에 해외로 가겠다고 하면서 영국 그 NHS에다가 서류를 제출하신 분이 6천 명이 넘어요. 예. 2019년도 6천 명입니다. 네. 2020년에 좀 줄었는데 5천 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좀 늘어서 영국의 그 의대 정원이 9천 명을 넘어서 한 9,500명 정도 되는데 네. 이때는 아직 그 전이기 때문에 한 7,500명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1년에 신규 의사가 7,000명대가 배출되는 나라에서 예. 6,000명이 해외로 떠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진짜. 그리고 영국이라는 나라는 또 자연적으로 은퇴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신 네네. 분들이 한 3,000명 정도 돼요. 그럼 이거는 어마어마한 유출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만약에 유출되는 의사 인력이 3,000명, 4,000명이면 네.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정상적인 수급 체계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2021년 다시 또 늘었고 2022년에 폭등했어요. 거의 7,000명이 육박합니다. 예.
지금 이게 2023년에 낮은 이유는 이게 뭐 2023년에 급격하게 낮아진 게 아니고 이 그래프를 만든 게 2023년 5월이기 때문에 5월까지가 이 정도예요. 5월까지 벌써 3천 명이 넘었어요. 예. 그러면 아마 더 제가 올랐- 이 이후에 통계를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아마 더 많이 올랐겠죠. 예?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의사들이 대규모로 해외로 떠나고 있는 상황. 예. 이게 지금 영국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영국에서 의사 생활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다른 삶의 나라로 터전을 그렇죠. 저렇게 그냥 예, 많이 한다는 거는 예. 그만큼 영국의 의료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요번에 그래서 왜 정권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나라에서 의사들을 뭐 몇천 명씩 늘리는데 거기는 의사들이 반대 안 한다. 이런 걸로 우리 정부가 막 그냥 언론 플레이 했던 거는 사실은 갖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외면하면서 국민들한테 호도한. 그러니까 뭐 의대 뭐라고 정원을 생각해요? 얼마나 늘린다 이렇게 껍데기만 볼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그렇죠. 뭔지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떠나니까 많이 뽑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선거 말씀하셨는데 지난달에 영국에서 지금 그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보수당 정권에서 노동당으로 넘어갔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NHS, 그렇죠. 영국의 보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불만이 네. 가장 큰 그 정권 교체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의료 서비스의 소비자들도 불만이 많아서 정권이 교체될 지경인데 네.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인 의사들도 네. 이렇게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못 결국 견디는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좀 더 이제 그 이게 채널 4라고 이제 영국의 그 방송인데 거기 그 2023년 7월 20일자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방송도 나가고 방송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기사로도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는데 거기 보면요. 영국이 1년에 그러니까 기준이 이제 2021년에서 2022년까지인데 이 1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 그래프는 해외로 떠나겠다고 서류 신청을 하신 분들이고 실제로 떠난 의사를 보니까 한 5천 명 가까이 돼요. 예.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네. 이 중에 3분의 1 정도가 영국에서 의대를 졸업하신 분들입니다. 네. 나머지는 그럼 누구냐? 나머지는 유럽 의대에서 그 졸업을 하고 영국에서 와서 일을 하는 의사들. 네. 혹은 유럽도 아니고 완전히 그 기타 지역, 뭐 파키스탄이라든가 네네. 남아공이라든가 네. 뭐 방글라데시라든가 인도 있잖아요. 네. 그 뭐 필리핀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영국으로 일단 들어왔다가 네네. 또 떠나는 거예요. 예. 예. 또 떠나는 거. 주로 어딜 가느냐? 호주랑 캐나다로 많이 갑니다. 호주, 캐나다. 영양방. 그리고 또 미국도 가고요. 예. 왜 호주, 캐나다로 많이 가냐면은 호주, 캐나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연방이기 때문에 네네. 그 호환성이 높아요. 예. 의료 기술이라든가 뭐 용어라든가 시스템이 호환성이 높고 그다음 말이 다 통하지 않습니까? 네. 문화적으로도 비슷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호주, 캐나다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연봉이 높습니다. 아. 전문의 같은 경우에 연봉이 영국의 2배예요. 예. 영국이 보통 전문의들 연봉이 한 우리나라 돈을 환산하면은 파운드 말고 우리나라 돈을 환산하면 한 2억 정도 되는데 호주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억 정도 받습니다. 평균 연봉.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한번 전직하면 연봉이 2배가 되잖아요. 예. 거기다가 또 호주는 이게 적극적으로 의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주 비용을 전액 지원해줘요. 예. 그러니까 영국 의사들 NHS에서 일하면은 사실상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 NHS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자기 직장을 자기가 정하지를 못해요. 네. 정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예. 당신은 어디서 일하셔. 예. 거기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다음 연봉도 이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는 거죠. 물론 뭐 2억이라는 게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은 네. 영국이 뭐 물가도 높고 그러니까 또 세금도 많이 내잖아요. 그 중에서.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호주로 옮겼을 때 비해서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근데 사실 지금 돈 얘기가 나와서 연봉 얘기에서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네. 2억이 부족하다고 4억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네. 많이 받네요. 근데 복지부가 도대체 뭘 근거로 우리나라 의사들이 뭐 OECD 국가 중에 제일 많이 받는다. 뭐 월급을 또 그 모 교수님께서 네. 저는 정말 숙련된 산부인과 전문인데 연봉 2억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그게 이제 예. 이게 전문의 기준이고요. 네. 일반인은 OECD 통계를 봐도 일반인들, 네, 그러니까 GP를 하시는 분들은 연봉이 좀 낮습니다. 예. 전문의들은 높고요. 그리고 네. 같은 전문의라고 해도 그 고용되어 있는 전문의인가 아니면 자기가 개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연봉이 틀려요. 실제로 OECD 통계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OECD 통계 를 보면은
액수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요. 네네. 그 해당 국가의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몇 배를 몇 받느냐라고 배냐. 돼 있어요. 네네. 그러기 때문에 개업 전문의의 경우에, 그러니까 일반이라든가 네. 고용되어 있는 전문의 말고 네. 자기가 개업을 한 전문의의 경우에 근로자 평균 보수 대비 몇 배를 받느냐를 봤을 때 예. 한국이 이제 세계적으로 뭐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OECD 국가들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네. 그 통계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안 냈죠. 미국도 안 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안 내는 나라들이 많고 예. 또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도 호주는 이 실제로 받는 전문의 연봉은 높은데 OECD 통계에서는 의사들 연봉이 낮은 거로 나와요. 왜냐하면 호주가 내는 통계에는 수련의들, 네. 전공의들 통계를 같이 집어넣어요. 그렇죠. 보수를. 그러면 전체가 확 내려가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숫자가 꽤 많으니까. 예, 예. 우리도 지금 전공의들이 10,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 통계에는 그분들이 빠져있죠. 받는 보수는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호주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전공의들 통계를 만약에 의사 보수에 집어넣잖아요. 예. 그럼 우리나라 그 의사들 그 보수가 OECD 기준으로 봐도 확 떨어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들여다보면 네. 아닌 내용을 복지부가 나서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소통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교수님을 네 모시고 글자로다가 이제 예. 경강부회라고 하죠. 경강부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의료 쪽 뭐 전문가까지 안 가고 네. 조금만 들여다봐서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네. 다 아는데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연봉이 제일 높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캐나다, 호주도 높은 네. 편이고 벨기에도 높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절대 액수를 비교해 보면은 뭐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예. 왜냐하면 근로자 평균 보수라는 대비로다가 본다면은 예. 예. 정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로자 평균 보수가 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거든요. 예. 미국도 높고 뭐 예. 그러기 때문에 예. 실제 액수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네. 제가 그 OECD 통계를 근로자 평균 보수를 다 찾아가지고 통계를 예. 예. 계산해 봤는데 예. 뭐 독일, 프랑스, 뭐 저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의사들이 예. 받는 거. 다음에 한번 그것도 저희가 심층 네,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예. 자, 이제 심각한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네. 자기 뭐 직장도 마음대로 정하지도 못하고 네. 연봉도 한계가 있고 세금으로 예. 많이 나가고 예.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네. 이 심각한 의사 유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이 이제 계속 이제 되니까 의사가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의사들이 유출되니까. 그리고 그 유출된 의사 자리들은 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분들이 와서 또 그렇죠. 채우고 그러니까 이 영국의 이제 뭐 왕립 의사회라든가 네. 영국의 의대 협의회라든가 네. 이런 그 권위 있는 네. 그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그 단체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영국 의대 협의회라고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Medical Schools Council이라고 있습니다. 영국에 지금 의대가 40개인데 예. 그 40개의 그 학장단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협의회를 구성한 거예요. 거기서 2021년도 네. 10월 달에 이 네. 포지션 페이퍼를 냅니다. 그게 지금 그 커버 페이지, 표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The 네. expansion of medical student numbers in the United Kingdom. 이게 네. 이제 의대 정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그 2021년 10월 달에 보고서를 낸 겁니다. 이게 이제 뭐 분량이 많은데 뭐 여기 지금 의대 정원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나와요. 네. 거의 이게 지금 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MSC's proposal is that the number of medical students should be increased by 5,000, making a total of 14,500 graduating per year.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9,500명인데 5,000명을 더 증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대 정원 숫자를. 그래가지고 14,500까지 올리자라는 네. 얘기예요. 그러면은 왜 이 5,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가? 네. 예. 그거에 대해서도 이 보고서에 나와요. 네. 왜 5,000명이라는 숫자를 어디서 가져온 것인가? 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일본 케이스의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에는 수십 개에 되는 변수들 만들어가지고 벽돌 쌓듯이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가서 네. 미래 그 의료 수급 현황을 예측을 하고 네. 그거에 근거해서 현재의 공급량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언제쯤 이게 공급 과잉이 오느냐. 이렇게 해서 그 의대 정원 문제의 그 결론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다. 네. 네. 근데 영국의 이 접근 방식은 다릅니다. 네. 5,000명이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네. 이게 지금 의사들이 모여 있는 단체, 의대 그렇죠. 학장들이 네. 모인 그 의대 협의회에서 네. 자기들 입장 보고서를 낸 거예요. 5,000명을 늘려야 된다고. 네. 근데 왜 5,000명이냐? 여기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인데요. 영국 신규 일반의 이
자격 취득자들 숫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연도별로다가. 네. 여기 지금 number of doctors joining the register by PMQ인데 이건 primary medical qualification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일반인. 기초적인 일반의로서의 네. 자격을 획득하고 의사 명부에 등재되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의 네. 숫자를 보여주는 건데 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UK는 영국 의대 졸업한 사람들, 네. EA는 이제 유럽 지역, 예. IMG는 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 그래서 그 영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닌 분들, 딴 데에서 네. 의대 나오신 분들이란 얘기예요. 예. 근데 지금 영국은 보면요, 2013년도에 7,170명, 네. 2014년도에 7,560명, 쭉 보면은 되게 7,500에서 왔다 갔다 하죠. 네. 왜냐면 의대 정원이 7,500명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늘려서 이제 9,500이 되는데 예. 이때는 아직 그 효과가 발휘되기 전입니다. 예. 이게 7,500 기준으로 보시면 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영국의 의대가 7,500이니까 예. 매년 그 정도가 레지스터, 명부에 등록되는 겁니다. 그 예. 기초적인 일반의 자격을 획득해가지고. 예. 그런데 그랜드 토탈 총계를 보면요. 2013년에 등록 의사 수가 12,700명이 네. 넘어요. 예. 그 다음에 13,000, 12,000, 12,000 쭉 가다가 2019년에 오면은 16,000이 넘어가요. 네. 16,749명입니다. 2019년 네네. 통계가. 예. 이게 뭐냐면은 NHS, National Health Service 예. 에서 필요로 하는 의사 수가 이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 등록을 하고 결국 그 National Health Service, NHS 안에 들어가서 고용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는 의사들 숫자거든요. 네. 그 숫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2019년에 예. 16,749명이에요. 예. 근데 그 중에 영국에서 의대를 나와서 지금 이 면허를 획득한 사람은 7,5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머지 9,000명이 넘는 숫자는 영국 이외의 곳에서 네. 의대를 나와가지고 예. 영국에 와서 면허를 획득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NSH가 요구하는, 네. National Health Service, NHS가 요구하는 그렇죠. 수요가 된다는 겁니다. 네. 수요가 된다. 예. 근데 지금 이 아까 앞에서 말했던 보고서가 나왔던 이 단계에서는 네. 9,500명으로 이제 증원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한 17,000명이라고 치고요. 예. 17,000명에서 9,500명을 빼면은 예. 7,500명이 되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0명은 또 계속 나간다고 그랬죠. 예. 자연적으로 그 연세가 드셔가지고 은퇴하신 분이 3,000명 정도 되고 네. 또 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의사들이 있죠. 그다음에 유출되는 이게 영국을 떠나서 해외로 유출되는 분들 있죠. 그리고 또 해외 그게 한 5,000, 뭐 6,000 이 정도 된다고 그랬고 그럼 자연적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의사 숫자 그다음에 은퇴하시는 분들 합치면은 그게 또한 7,000, 8,000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계산해 봤을 때 9,500 더하기 5,000 하면은 14,500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남는 숫자가 한 17,000, 그러니까 이 필요로 하는 숫자가 17,000명 정도인데 국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의사의 숫자가 만약에 한 14,000 정도 된다면은 그 나머지는 예. 자연적으로 은퇴하신 분들 숫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이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보다는 네. 영국 국내에서 이 의대를 나와가지고 자격을 획득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의사를 조달하자, 의사 공급량을 확보하자는 생각을 갖고 숫자를 계산하니까 5,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물론 그게 다 예상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의사 유출이 막 1년에 5,000명, 6,000명씩 되다가 갑자기 그게 다 중지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의사들 숫자도 갑자기 중지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증감이라든가 예측이 뭐 다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략적으로 그 5,0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 일본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여러 변수를 생각해서 나오는 계산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숫자를 보고 그러니까 신규 등록하는 면허 취득하는 의사, 면허 취득해서 그 NHS에 소속돼서 일하는 의사들의 숫자가 이렇게 16,749명이 나오고 의대 증원이 지금 9,500명이 있으면은 그 차이가 되는 숫자를 대략 5,000명으로 보자. 네. 왜냐하면 또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의사 숫자들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대략적인 계산해서 5,000명을 제시한 거예요. 네. 복잡한 계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저기가 저렇게 그러니까 수요가 느는 거는 제도가 달라서 거기는 저렇게 늘리고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뭐 몇백만 명이 수술 제때 못하고 우리나라로 보면 바로 당일날 할 수 있는 거를 막 몇 달씩 몇 년씩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도가 달라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를 감당하려면은 의사를 늘려야 되는 제도고 우리나라처럼 의료 서비스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래서 저렇게 13년도 12,000명에서 19년도 7,000명까지 이렇게 요구가 높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산 방법이 뭐 심플한 것도 심플한 거지만 수요가 저렇게 는다라고는 하는 것도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네요. 다르고 또 좀, 영국이 우리보다 뭐 의사 수가 조금 더 많고 네네. 의대 종원도 많긴 하지만은 네, 영국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공무원이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OECD 통계만 봐도 평균적으로 진료 횟수가 한 네. 20명 정도 돼요. 아유, 그럼요. 그게 평균이지 실제로 대도시 지역에 있거나 뭐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영국은 예, 뭐 한 5명, 6명? 예, 예. 많아야 뭐 한 7명? 그리고 그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예. 근데 자기가 많은 의사를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도 없고, 네. 자기가 뭐 의사를 환자를 한 명만 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 숫자가 정해져 있고, 그 숫자 정해진 대로만 보고, 시간 되면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 숫자의 그 수요가 우리보다 훨씬 늘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의사들이 어떻게든 그 진료 횟수를 늘리고 많은 환자를 보려고 노력을 하죠. 예. 그 경쟁을 붙여놓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근데 영국은 그게 아니에요. 예. 의사들 간의 경쟁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 예. 다 공무원이고 내가 뭐 어디 근무하는 근무지도 자기가 안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리고 내가 많은 환자를 보고 싶다? 이 일을 더 많이 해가지고 뭐 돈을 벌고 싶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예. 규정대로만 하고 시간이 되면 자기는 집에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네.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 진료 횟수를 늘리거나 예, 예. 어떤 뭐 노동 집중도를 늘려가지고 노동 강도를 높여가지고 의료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의사 숫자를 늘리는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의사들은 이제 아우성을 치는 거죠. 의사 늘려달라고. 예, 예. 정부가 더 많이 뽑고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의사를 뽑아달라. 예. 왜냐하면 나는 더 많은 환자를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래봤자 내가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은 나 책임만 늘어나는 예. 거죠. 만에 하나 예.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의료 사고는 또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의료 사고 일어나면은 그건 또 자기한테 또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은 환자를 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예. 의료 수요가 늘어나면 의사들은 의사 숫자를 늘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영국 의대 협의회라는 것이 의사들로 모여진 단체인데 거기서 의대 증원을 늘려달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서 늘어달라고 의사들이 주장하는 거를 다른 나라는 의사들이 의사 늘려달라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그러냐라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의사는 원칙적으로 자영업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업을 해도 다 자기 돈 들여서 네, 네. 뭐 건물 임대도 그렇고 장비 사는 것도 그렇고 네. 거기에 일하시는 뭐 간호사분이나 뭐 행정 보시는 분들도 다 자기 책임만 자기가 네, 네. 인건비 줘야 되고 네, 네. 자영업자예요. 근데 영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영국은 공무원이고요. 예. 근로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예. 그 연금도 있어요. 예, 예. 연금이. 예. 한국에 자영업자 하는 의사들은 연금이라는 게 있나요? 없죠. 자기가 자기 그 네. 퇴직금 자기가 자기의 노후는 자기가 알아서 해요. 예, 맞아요. 그리고 영국은 물론 뭐 NHS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뭐 지금 뭐 예산 문제라든가 뭐 예, 재정 예. 상황 심각하다고 하지만 예. 그건 정부의 거대한 기관의 일부이기 때문에 네. 그 NHS 자체가 뭐 도산한다, 파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분들은 절대로 안 망하는 회사를 그렇죠.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은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파산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예, 예. 병원이 문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부인과는 수두룩합니다. 예, 예. 예, 예. 그리고 문을 닫았을 때는 네. 다 자기 책임이에요. 아, 그렇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예, 자기가 뭐 예. 대출 받은 거 예. 또 다 자기가 갚든가 못 갚으면 자기가 신용 불량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를 그렇죠. 전제하지 않으면 이 엉뚱한 결론이 나오게 그렇죠. 돼요. 예, 근데 엉뚱한 왜 결론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뭐 6,000명 이상씩 떠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왜냐하면 영국에서 의사들은 예, 예.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이 근로 조건이라든가 보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은 떠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다 NHS 말고는 없으니까 예. 떠나려면 해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호주나 캐나다라는 대안이 존재를 하고 훨씬 있어요. 더 좋아. 아무튼 예. 예, 그런 거죠. 속상합니다. 보고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 예. 보시면요. 그렇게 해서 이 5,000명 늘리지 않은 영국 의대 협의회의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럼 이에 대해서 영국 정부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보수당 정부가 뭐라고 했어요? 반대하죠.
돈 아, 들어가니까. 그 돈 없어. 그렇죠. 돈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죠. 영국이라는 나라는 예, 이 병원이라는 게 다 국영이에요. 국영. 그렇죠. 나라에서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 공무원이고 그 봉급 주는 것도 다 정부에서 책임지는 네. 겁니다. 예. 정부 책임지는 거고 연금까지도 책임져 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 한 번 고용되면 그 사람이 제발로 나가기 전까지는 예. 그 죽을 때 정년 올 때까지 다 책임져야 돼. 정년 다음에 연금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예. 죽을 때까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재정 부담이라는 게 엄청나죠. 그러니까 5천 명을 뽑았다. 추가로 뭐 의대 정원을 늘려가지고 의대로 뭐 의사를 만들어 준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그 봉급과 연금을 다 책임져 네. 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해요. 네. 그래서 영국의 그 이 의료단체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요. 네. 그 제가 지난번 일본 얘기할 때 호생성과 일본 의사회 간의 네. 갈등이 일어나면은 네. 그 일본의 그 의사회는 자민당 자민당. 쪽으로 오로를 네.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치적으로. 그쪽 정치적인 경로를 통해서 네. 그쪽을 설득해가지고 이 후방에서 공격을 하는 그 후생성을 이렇게 뒤쪽에서 자민당을 통해서 설득해 들어가는 방식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네. 영국도 비슷합니다. 네. 영국이 보수당 정부에서 그 난색을 표하니까 예. 의사들이 의료단체에서 이 각계격파에 났어요. 첫 번째가 영국 하원에 예. 보건복지위가 있습니다. House of Commons Health and Social Care Committee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네. 마찬가지지만은 예. 그 의회에 이제 상임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예. 그 정부에 계신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그 그렇죠. 의료 정책에 대한 그 이해도가 높고 네. 의사들과도 또 의사소통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의료 현장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고 네. 그분들에 가서 먼저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결국에 2022년도에 그 이듬해죠. 네. 2021년도에 영국 의대협의회 보고서가 나오고 네. 2022년도에 가서는 예. 하원 보건복지위가 예. 이 영국 의대협의회 의사에 찬성을 합니다. 네. 네. 이 하원에서 또 페이퍼를 내는데 페이퍼에 나오는 내용이 네. 영국 의대협의회 그 포지션 페이퍼에 나오는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그 갖다 붙이기, 예. 복사 붙이기를 한 예. 것처럼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찬성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9월에 가면은 당시에 야당이었죠. 지금 이제 지난달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지금은 여당이 됐지만 네. 당시에 야당이었던 노동당에 그 접근합니다. 설득을 네.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영국은 야당에도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그림자 내각인데 네. 그 내각에 상응하는 장관들이 다 있어요. 실제 장관은 아니지만은. 네. 그래서 그림자 내각의 보건복지 장관이 그 누구냐면은 이 웨스트 스트리팅인데 그 영국 노동당 그림자 내각 섀도우 캐비넷의 그 Health and Social Care Secretary죠. 네. 그분도 결국은 찬성 의견을 냅니다. 네. 영국 네. 의대협의회가 냈던 그 포지션 페이퍼에 대해서 찬성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의대 정원 5,000명 늘리자.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제 이게 사면 초과죠. 보수당이. 네, 보수당 예. 입장에서는 예. 사면 초과가 되는 예. 거죠. 그래서 2023년에 가게 되면은 보수당의 보건복지부랑 그다음에 NHS랑 협의를 해가지고 6월 달에 가서 네. NHS Long-Term Workforce Plan, 예. NHS 장기 노동력 공급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네. 가지고 그때 뭐 기자회견도 하고 뭐 총리도 나오고 총리가 뭐 우 장관 좌 뭐 NHS 수장 뭐 이래가지고 뭐 그냥 방파리 올리면서 발표하고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 마치 자기들이 처음부터 찬성했던 거죠. 예. 가지고 이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의사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NHS라는 게 방대한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 뭐 간호사도 있고 네. 뭐 행정 인력도 있고 뭐 그 인력 구조가 되게 복잡해요. 네. 가지고 이 전반적인 장기 노동력을 좀 장기적으로 노동력을 증가시키겠다. 네. 의료 수요가 지금 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에 이 의사들 의대 종합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그 작년 6월에 발표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NHS Long-Term Workforce Plan June 2023인데 이게 그 보고서의 표지입니다. 네. 자기네 그 플랜의 예. 표지예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그 의대 정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카피를 해왔는데 예. Doctors 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Increase medical school places 이게 의대 정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By 1/3 3분의 1을 늘린다. 2 10,000 per year 1년에 1,000명 10,000명 by 2028-29년까지 그리고 더블 2배를 늘려서 15,000.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전에 7,500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7,500에 3분의 1을 늘려서 2028년까지 10,000명으로 늘리고 2031년까지는 15,000원 늘리겠다. 네.
또 이 plan says the first new places will be available in September 2025. 2025년 9월까지는 이 정원 증가가 현실화될 것이다. 단계적으로. 네, 예. 그리고 2023년 10월에 정부가 일단 205명을 추가적으로 정원을 늘리겠다. 일단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2023년 6월에 이 장기 인력 공급 계획이 나오는데 그 같은 해 10월에 일단 정원을 205명을 늘리겠다. 네. 그리고 그 2025년 9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2024년, 25년 단계적으로 늘려서 2028년까지는 10,000명까지 올리고 2031년까지는 15,000명까지 올리겠다는 이제 계획을 이제 발표한 거예요. 예. 아니 저 나라는 10,000명, 15,000명 올린다고 우리나라도 뭐 5년 동안 10,000명 늘리기 나누기 2,000을 했는데 설사 그런 계획을 가져도 현장이 준비해야 되니까 우선은 200명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예. 이게 여기에 이제 그 실제 이 계획의 집행에 관련된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 아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예. 이 영국 의대협의회가 낸 이 포지션 페이퍼 2021년 10월에 나온 입장 보고서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5,000명을 늘리는데 네. 기존에 지금 이제 7,500명부터 9,500명에서 출발하잖아요. 네. 그런데 9,500명을 40개 의대로 나누면은 대략 한 의대당 지금 한 200 몇 명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런데 지금 이미 이 용량이 한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네. 기존 의대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는 이건 어렵다. 어렵다. 그건 아주 최소화로 하고 네. 네. 늘어나는 5,000명은 의대를 늘려서 한 15개, 16개 정도를 추가로 지어가지고 네. 그거로다가 증원되는 의대 정원을 소화를 해야 된다. 수용을 네, 해야 된다. 예. 라는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기존 의대는 이미 네. 이 현실적인 한계를 많이 초과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늘리는 거는 거의 안 불가능하다. 된다. 어렵다. 예, 이런 예,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대를 늘려달라. 예. 근데 의대를 어디에 늘리느냐? 예. 지금 지방자치단체 중에, 지방 단위 중에 의대가 좀 부족한 쪽, 네. 없는 쪽에다가 주로 의대를 많이 지어주자. 예. 이런 얘기가 이 영국 의대협의회 포지션 페이퍼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뭐 떠오르시는 거 없으세요? 나라에서 지어서 하자. 네. 일본에서도 일본이랑 비슷하죠. 예. 일본이 1972년에 다나카 내각에서 맞아요. 1현 1의대 네, 계획을 예. 야심차게 계획을 발표하잖아요. 예. 그럼 한 10년에 걸쳐서 16개를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예. 의대를 지었다. 예. 그리고 그것도 주로 의대가 없는 곳에 네. 지었고 국공립대 중심으로 해다가 지었다. 예. 그 똑같은 얘기를 영국 예, 의대협의회에서 예, 하는 겁니다. 예. 5,000명 늘리는데 그거를 기존 의대에서 정원 늘리는 건 어려워요. 그렇죠. 교육의 의대를 질이 신설해야 하락되니까. 돼요. 예. 라는 얘기를 한 거, 그것도 지금 의대가 현재 좀 없는 곳들에다가 네. 의대를 지어달라. 근데 의대라는 게 병원을 짓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거대한 그 종합병원을 지방에다 많이 지어달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발표가 이게 지금 영국 NHS 장기 노동력 공급 계획이 2023년 6월에 나왔는데 네. 갑자기 의대를 어떻게 지어요? 몇 달 그렇죠. 만에. 그러니까 예. 발표하고 나서 일단 205명 늘리자. 네. 이거는 40개 의대를 205명을 나눠가지고 네. 205명 나누기 40은 어떻게 되죠? 예. 한 5명 되나요? 네. 한 의대 하나당 한 5명 정도로다가 해서 예. 일단 늘리고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대 건설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이 얘기입니다. 저기도 선거가 있었나 보네요. 선거용으로 일단 지르고 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영국 보수당이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어요. 그러니까. 돈 없다고 예. 어떻게 5,000명 그렇죠. 늘리느냐. 근데 일단 자기네 이 하원의 보건복지위에서도 반기를 들면서 의사들 편을 들고 영국 야당도 편을 들고 그다음에 국민 여론이 NHS에서 불만이 폭발하잖아요. 네, 제일 네. 큰 불만이 뭐냐면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렇죠. 아유, 대기 시간이 너무 뭐, 길어가지고 웬만한 뭐 병원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영국 NHS는 다 무료입니다. 네. 의료비라는 게 없고 예. 접수 창구 자체가 없어요. 예. 근데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서 물어보면 예. 석 달 뒤에 오세요. 네. 넉 달 뒤에 오세요. 그러니까 웬만한 병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병원이라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불만이 폭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사면초가 된 상태에서 보수당 정권이 그래 알았어 일단 하자라고 예. 해가지고 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예. 이 장기 노동력 공급 계획이 네. 나오는데 예. 실제 내용을 보면 교육지책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팡발에 올리면서 발표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 일단 205명 늘리자 네. 이건데 이거는 네. 의대 신설로 늘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40개 의대가 205명 나눠가지고 좀 일단 일단 늘리는 희생이라도 좀 하자. 뭐 희생만.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예.
정말 증원이 가능하냐? 네. 이제 올해 얘기는 작년 6월에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올해 2월에 가디언에서 이게 지금 이 observer라는 이 매체에서 특종한 거를 지금 가디언이 다시 받아 쓴 건데 네. 제목 보세요. Government delays plans to double number of medical students in England. 네. 야심차게 무슨 뭐 의대 정원 뭐 대폭 늘린다 했는데 음. 정부가 그거 지금 딜레이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 지금 잉크에 지금 종이에 잉크도 안 말랐어요. 맞아요. 작년 6월에 뭐 10,000명, 상파리 15,000명. 올리면서 뭐 5천 명 늘릴게 했는데 네. 1년도 못 가서 올해 2월 달이죠. 네. 지금 특종 기사가 나온 거예요. 못할 것 같다. 네. 네. Ministers 여기 보시면은 ministers have dramatically stalled plans to double the number of doctors being trained in England by 2031 in a move that has caused dismay across the NHS. 그러니까 장관들이 보니까 이거 좀 못하겠다, 좀 연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NHS 안에서 상당히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게 지금 이 다음 요 다음 문단에 나온 얘기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왜 이 기사가 나오게 됐느냐? 올해 2월 25일자 가디언 기사인데 It leaked the letter written jointly by Health Minister Andrew Stevenson and the Minister for Skills, Apprenticeships and Higher Education Robert Halfon.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네. 교육부 장관이 네. 편지를 주고받은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유출된 겁니다. 아. 유출된 거예요. 아.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네. They will fund only 350 additional places for trainee doctors가 이제 수련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2025년, 26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350명 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문제죠. 돈이 결국. 350명밖에 안 된다. 네? 아까 초년도에 일단 205명 늘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내년까지 35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This is less than a quarter of the annual number widely anticipated. 그러니까 원래 계획을 맞춰서 2031년까지 5,000명 증원하려면은 단계적으로 1년에 얼마씩 늘려야 된다는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거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교육부 장관이 서로 이제 문서로다가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그게 리크돼가 유출된 거에 보니까 당초 계획의 4분의 1밖에 지금 실현이 안 되게 생겼어요. 네. There's no guarantee, 이게 더 중요합니다. And there is no guarantee that even that level of resource will be repeated. 예.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 350인에 제대로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2월 25일자인데 우리 정부는 이거 안 받나 봅니다. 이게 도대체 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현을 하려면 어떤 재원으로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도 정부는 이제 발표할 거다, 곧 얘기할 거다, 충분히 지원할 거다 이렇게 그냥 머릿속 꽃밭만 키우는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복지부 장관, 그 교육부 장관 네. 일을 저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근데 왜 우리는 이거 다 알 텐데. 근데 우리- 이게 사실은 자기들이 발표한 게 아니고 유출된 거예요, 유출.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작년 6월에 국민 여러분 의대 정원 5,000명 늘립니다 하고 막 총리 대신이랑 저 수상이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NHS 수장이랑 나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그로부터 뭐 한 반년 지나고 나서 이 주파라를 두드려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야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아마 상의를 했을 거예요. 네. 그 상의한 내용이 그렇게 유출된 겁니다. 네. 거기 보니까 예. 쉽게 말해서 5,000명을 늘리려면은 기존의 의대 학장들은 이 손사래를 치고 있고 우리는 의대 늘리는 건 좋은데 그걸 우리한테 하라고 자지는 마세요. 아, 그렇죠. 우리는 지금 여기 벌써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물이 차올라시니까 안 되고 의대를 신설해 주세요라는 그렇죠. 거짓을 한 거예요. 예. 그럼 의대를 신설해야 되는데 의대 신설이 보통 돈 가지고 되는 게 그렇죠.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뭐 1년, 1, 2년 만에 될 일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은 70년대 10년 동안 실제로 국공립대 16개 의대를 만들었어요. 네. 그 실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70년대 일본은요, 진짜 잘 나가던 그렇죠. 나라입니다. 고도 성장시켜. 돈 많을 때. 성장을 하고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던 그렇죠. 그 경제를 가지고 예, 있던 예, 나라예요. 그 예. 자신감이 예. 그 충만했던 곳이고. 그런데 지금 영국 경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영국 경제가 예, 지금 예. 뭐 브렉시트 한 다음에 네, 네. 지금 막 헤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렇게 헤매다 보니까 정권까지 교체된 거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2월 달 기사인데 네. 지금 정권이 교체돼서 노동당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예, 예. 아마 이제 인수인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 입장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음.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아까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 5천 명 늘리는 거 찬성한 건 그렇죠. 노동당도 찬성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실현을 해야 될 텐데 예. 과연 그 보수당의 이 브레인들과 장관들과 행정가들은 못 찾아낸 그 돈을 네. 노동당이 들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인가? 네, 네, 맞습니다. 저는 그거는 네. 부정적이에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저것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네. 보기에는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5천 명을 늘린다는 것은 음. 지금까지 이 추이만 봐도 네.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워요. 예, 그렇죠. 예, 네. 그 단계적으로 뭐 한 10년에 걸쳐서 5천 명 늘리는 거니까 네. 단순 계산해 보면은 대략 한 500명, 600명 늘려야 되는 건데 벌써 1, 2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한 800명, 900명은 늘려야만 된다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건데 예, 예. 과연 그게 가능하냐? 예. 그것도 지금 기존 의대에다가 그냥 뭐 정원 떠맡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의대를 짓고 진짜. 건물을 짓고 장비를 들여오고 의사들을 고용하고 병원을. 병원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환자들이 찾아오게 해서 과연 그게 2031년까지 가능할 것인가? 지금 벌써 2024년 뭐 한 반 이상이 지났는데 그 따로 한 6년, 7년 내에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일단은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은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그거부터 문제고 돈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이미 의사들이 막 1년에 뭐 5천 명씩 막 그러니까요.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예. 과연 그 교수 인력들은 경험이 많아야 되거든요. 예, 예.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예, 예. 그 경험 많은 의사들을 어디서 데려올 건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기존 의대 교수들이, 기존 의대 학장들이 자기들 교수를 나눠주려고 할까요? 안 하죠. 그거 쉽지 않을걸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의사들이 떠난다는 건 저걸 못 믿기 때문에 포기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국이 뭐, 영국도 뭐, 미래 의료 수요가 팽창하기 때문에 아주 야심차게 뭐 의대 증원을 뭐 2031년까지 5천 명 늘리려고 한대요. 라는 얘기를 누가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그렇죠. 그거 헛소리야. 현실에서 없는 얘기예요. 예.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예. 이미 다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서 이렇게 의대를 그렇게 막 몇 년 만에 뭐 열 몇 개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일본이나 되니까 1970년대 맞아요. 세계 2위의 경제이고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고 그 부가가치세 안 걷어도 될 정도로 이게 일본은 1980년대까지 부가가치세라는 게 없었습니다. 네.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소득세랑 법인세만 걷어가지고도 나라 운영이 가능할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재원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영국 경제 이렇게 막 헤매고 있죠.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몇 년 만에 막 의대를 지금 한 15개, 16개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의사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 그것은 정치인들의 사탕발입니다. 맞습니다. 공수표다라고 예, 보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 예. 보수당 정부가 야당에 밀리고 예. 또 국민들 여론에 밀리고 또 의사들의 막 아우성, 네. 의사들 막 떠나고 막 예, 해외로 예. 도망가고 예. 이런 거에 밀려서 어쩔 수 없는 고유지책으로 발표한 숫자인데 네. 그것이 만약에 마치 무슨 진짜로 그 의대 정원을 그렇게 급속도로 늘리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그걸 인용한다면은 그건 정말 껍데기만 보고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렇죠. 속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우리가 현실의 본질을 제대로 예, 꿰뚫어 보고 예. 이해를 하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아유, 오늘 아무튼 이게 영국 그 시청자 여러분, 영국은 의사들이 요구해서 5천 명 늘렸다. 이제 이런 말 하는 정치인 기자 나오면 꼭 우리 장부순 교수님의 이 얘기를 진짜 꼭 해주셔야 되고, 이게 사실은 저것도 말이 안 되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그냥 만 나누기 5, 2,000명씩 당장 그것도 당장 올해 입시부터 해가지고 그것도 5년만 일단 딱 늘릴 거야. 아무것도 준비 재원도 없고 아무것도 현장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애들 뽑고 그때부터 지원해서 만들어 볼게. 5년 후는 어떻게 할지 몰라. 이거는 더 말이 안 되고. 그리고요, 지금 영국이 9,500에서 한 8년 정도 걸려가지고 5천 명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3,000명에서 1년 만에 지금 1,500명 50%를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영국의 저 계획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그나마 지금 현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3,000명에서 4,500명으로 1년 만에 점프를 하겠다는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좀 나은 나아요. 거예요. 그래도 좀 나은 나아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00명씩 당장 늘리겠다 하면서
근데 지금 정원이 몇 명이야? 이걸 모르고, 음. 모르고 늘렸다는 그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무모하고 대책 없고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정책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나마 의대 신설을 주요 수단으로 해서 늘리는 것이 아니라 네. 기존 의대들의 정원을 늘리는데 그것도 수도권에 있는 의대들은 또 거의 안 올리고 지방에 있는 일부 대학들은 또 몰아줘가지고 네. 이 의대 정원 증원을 갖다가 실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사실은 아마 그런 얘기 연구의 의사들이나 의대 경영하시는 학장들이 들었으면 뭐냐 기절초풍할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뭐 미래 세대에게도 큰 부담이 될 만한 이런 일을 인구는 급속히 감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공계가 정말 이렇게 나라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잘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 또 이제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료는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뭐 인적 자원이기는 하지만 이걸 급격히 이렇게 의대를 몰림으로써 다른 직역에 갈 인력들마저 이렇게 다 빠져나오게 큰 혼란을 겪는 거는 이건 뭐 그냥 잠깐만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 비교 정치학이라든가 비교 정책학이라는 게 이제 제가 하는 그 이제 학문인데 비교를 할 때 근데 잘해야 돼요. 네. 껍데기만 보고 그냥 그 결과로 나온 숫자들만 보고 비교했다가는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의 사정을 그 본질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이 올바른 교훈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영국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은 영국도 뭐 의대 정원 급격하게 늘리니까 우리도 늘리자 그게 아니라 그 의료 수요라든가 공급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해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위해서 접근해 나가는지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걸 본다면은 엉뚱한 좀 결론에 이르는 그거는 좀 우리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요거 마지막 슬라이드. 예,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 교수님,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8월이고 좀 그 다음 주에 뭐 복지부하고 교육부 또 국회 청문회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까 그 유출된 자료를 꼭 우리 복지부 장관님과 그 저 교육부 장관님이 꼭 보시고 그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가서 영국은 이렇게 해서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2,000명을 뭐 1,500명 좀 줄여서 그것도 너무 말이 안 돼. 2,000명 됐다가 갑자기 뚝딱뚝딱 또 1,000명 됐다가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정말 국민의 대표, 국민들에게 무슨 돈으로 어떻게 실현 가능할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면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돈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지 감당 가능하게 하고 현장에 있는 교수님들이 교육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전체 인력 구조에서 의대 증원 사태로 지금 직격탄을 맞게 된 우리 이공계 여러 가지 다른 직역의 어려움까지도 이번 8월에 있는 그런 국회 청문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우리 장관님들이 좀 꼭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나면 이제 9월부터 입시 절차가 진행이 되면 이거 돌릴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오늘 제가 영국 사례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일본 사례 말씀드렸는데요. 일본 사례와 영국 사례의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요. 이 의료 인력 공급 계획을 짤 때 1년 단위로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영국도 지금 거의 한 10년을 시야에 놓고 생각했잖아요. 네네. 일본도 처음에 다나카 정부에서 계획을 짤 때 10년을 내다보거든요. 네. 마스조에 장관이 계획 짤 때도 한 10년을 내다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짜냐면 의사라는 거는 그 양성 과정 자체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어떻게 할 건가, 뭐 내후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의 수급 계획만 짜가지고는 이게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대단히 네. 높아요. 수요와 공급을 계산할 때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시야에 놓고 10년치 계획을 한꺼번에 짜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네네. 영국도 그렇고 영국이 지금 발표한 이 노동력 공급 계획, 이 장기 노동력 그렇죠. 공급 계획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이게 내년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1년 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할 건데 장기적인 얘기를 하고 종합적인 계획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의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는 어떻게 되면 무슨 뭐 PA는 어떻게 되고 뭐 행정 인력은 어떻게 되고 다른 그 직역에 있는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공급 계획을 짜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 이게 의사만 그 협상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약사, 그렇죠. 치과의사들까지 다 협상에 같이 들어와서 네, 같이 네. 협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게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의사라는 게 의료계라는 게 의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간호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뭐 치과 의사도 있고 약품 공급하시는 제약회사도 있고 그 기기나 장비를 공급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또 협력업체들도 있고 이게 생태계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러면 그걸 사실 한꺼번에 생각해서 수요가 어떻게 되고 공급이 되고 공급을 늘리려면은 이거 조달 계획을 어떻게 이 비용을 어떤 식으로 조달하고 할 것인가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저 나오는 이 영국에서 나온 보고서들 보면요. 분량이 많아요. 맞습니다. 엄청나게 길어요. 그리고 1년 단위가 아니라 대단히 장기적인 최소한 10년 정도는 시야에 놓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NHS 그래서 롱텀이잖아요. 롱텀 워크포스 플랜.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1년 뒤에 뭐 2,000명 한다고 그랬다가 또 1,500명으로 금세 줄였다가 네. 그 다음은 또 내년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 예. 이게 황당한 얘기죠. 말도 아닙니다. 황당한 예, 얘기게. 예, 아니 도대체 예. 그러면은 의사들 그 교육을 시키려면은 뭐 장비도 사야 되고 시설도 확보해야 되고 뭐 병원도 세워야 되고 그러는데 그럼 뭐 1년 그렇게 해서 뭐 돈 투자했다가 다시 줄이자고 그러면은 다시 뭐 시설도 다 얻으면 다시 팔아버리고 뽑았던 의사는 다시 또 뭐 어디 집에 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있을 수 없는 어떻게 이 일 처리하겠다는 건지 전망이 보이질 않아요. 예. 아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딴 데도 그렇지만 강의실이 문제가 아니라 트레이닝 시킨 병원인데 그거를 5년짜리 계획으로 병원을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지 그리고 지금 그 병원을 그때 가서 지어서 이게 뭐 6년 졸업하고 뭐 트레이닝 할 한 거를 하더라도 뭐 한 3, 4학년 그 본과 3, 4학년부터는 해야 되니까 그것도 빨리 지어야 되는데 돈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는 어디서 그 지역에 그 병원을 이용할 만한 그 환자들은 수도권 아니고서 지역에 그렇게 그 병원을 유지할 수 있고 임상을 할 수 있는 환자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정말 장부순 교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국민들이 아셔야 되고 정부는 이거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굉장히 우수한 분들인데 이거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이라도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서 정말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일본 사례도 그렇고 영국 사례도 그렇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제가 일본에서 1960년대 후생성에서 자문받았던 보고서에 그 수련 과정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나온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오는 각종 보고서들이나 영국에서 나오는 보고서들, 그러니까 의료 공급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관한 보고서들 보면 항상 단순히 의대, 이 학부, 뭐 정원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련 과정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게 핵심입니다. 수련 일단은. 과정에 이 예. 교육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교육 서비스 공급을 하려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용량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이는지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결론이 뭐냐면은 이거는 급속하게 팽창을 못 시킨다. 그렇죠. 예. 라는 게 다 결론이에요. 왜냐면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련 과정이라는 거는 되게 이제 1대1로 이렇게 옆에서 같이 참여하면서 보는 식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도제식 교육이라는 거죠. 그게 그 경험 많은 교수 인력도 있어야 되고 당장 임상 사례들이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시설이 있어야 되고 부지가 있어야 되고 다른 그 보조 인력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늘린다는 게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보면은 영국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뭐 이 보고서도 나오고 저 보고서도 나오고 다 나와요. 되게 그러기 때문에 장기 계획을 짜야 되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된다는 결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보면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습니다. 의대는 그냥 정원만 늘려놓으면 어떻게든 다 결국 의사가 되고 뭐 다 그냥 마법처럼 다 그냥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좋은 의사가 돼버린다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을 알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막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대로 가서 뭐 이제는 뭐 거의 뭐 이대로 이제 정말 이렇게 다가오는 행성에 부딪히는 그 지구의 종말을 보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다 이렇게만 보고 있는데 이거를 저 지금 영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멜랑 Don't look up. 돈 누가 보지 마라. 보지 마라. 네, 안 보면 텐데. 일단 보지 말까요? 아, 일단 안 보면 그냥
안 오라고. 지금 그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이렇게 저지르신 분들이 일단 그 돈 룩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모르겠다. 저기 막 예. 혜성이 날라오는데 네. 지구에 충돌할 것 같은데 일단 네. 안 보면 네. 안 보면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 가서 나는 정부에 없겠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어? 아 진짜 근데 이게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결국은 다 짊어져야 될 부담이기 때문에 교수님 아무튼 너무 오늘도 영국 사례 이렇게 주시면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또 듣고 싶습니다. 이게 좀 더 소개해 주실 만한 나라. 아,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네네.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는 담지는 않았는데 네네. 영국에서 나온 영국 그 의대 협의회의 입장 보고서라든가 영국의 그 장기 노동력 공급 계획 같은 거 이걸 보면요. 네. 항상 또 공통점이 뭐냐면 네. 비용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거. 비용에 대한 네, 검토. 네, 의대 정원 늘리고 의대 신설할 때 네. 돈 얼마 든다. 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를 읽는 사람들한테 이 보고서를 쓴 사람들이 던지는 메시지인 거예요. 네, 네. 돈 없으면 하지 마. 맞습니다. 돈 없으면 못 한다. 예, 돈 확보해라. 예, 예. 아, 이게 그냥 뭐 마법처럼 그냥 숫자로다가 뭐 정원만 늘려놓으면 저절로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니 그 얘기가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용을 드릴 것인지 없이 나오는 건 정책이 아닙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정부가 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지 그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깨진 거고. 비용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담겨 있지 않은 그 정책은 그게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네. 실행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네, 불가능. 그냥 공짜로 실행되는 정책이라는 건 없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정책에서 어떻게 재정 부담할지를 하고 누가 책임지고 이것을 하는지가 이게 투명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저께도 국회에서 그 의대 증원 그 배정 누가 했냐 그거 다 비밀이어서 뭐 개인정보에서 못 밝힌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누가 어떻게 했는지도 깜깜이도 다 감춰져 있고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할지도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영국은 하원 보건복지가 무슨 입장 내고 의대협의회가 입장 내고 노동당이 입장 내고 영국 보수당 그 여당이 입장 내고 할 때 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책임 추궁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 여기서. 그 당신 나와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발표를 하지 않았느냐. 누가 책임자인지가 모든 국민이 알게 되고 그 계획의 내용이 뭐였는지도 다 이렇게 페이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서 이거 뭐 분량이 많긴 하지만은 내용이 뭔지 알고 싶으면은 인터넷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네, 자세하게. 그게 돼야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선진 그 정책으로 좀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공의들하고 학생들이 지금 너무나 그 피같이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현장을 떠나 있으면서 저항하고 있는 게 반드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방법을 찾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도와주셔서 네. 저희가 이제 방법도 찾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 쉬쉬하고 감춰져 있지만 분명히 이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들은 분명하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가 책임을 요구하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다시는 이런 혼란이 있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의정 협의에 대해서도 잘 극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우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요즘 이제 글로벌화된 사회잖아요. 비슷한 고민을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많이 참고해서 거기서 네. 이제 올바른 교훈들을 얻어내서 좀 반면교사로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해주시는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엔 그럼 어느 나라 다음에도 좀 네. 다른 나라 사례들 좀 들여다보고요. 네. 이렇게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있는데 다른 나라 사례들을 좀 더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 사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들이 뭔지 또 해법은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는지 그런 문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의사소통 이렇게 잘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 번 더 좋은 감사드리고 의사소통에 기회 주셔가지고 좋은 의사소통에 기회 주셔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방송이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다른 나라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나라의 사례로
저희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